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방문했거나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인데요. 동선이 광범위해서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온 순천 5번째 확진자 A씨. 이틀 뒤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17일 가족과 함께 광양 옥룡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순천시 조례동의 한 내과를 찾은 A씨는 결국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녀간 병원과 직접 접촉자의 가족이 다니는 순천의 한 중학교는 긴급하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과평에서 고흥군 도양읍의 친정집을 방문한 가평 24번째 확진자 B씨의 동선은 더 복잡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B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에서 내려 여수 향일암을 방문한 뒤 고흥의 식당과 카페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 나로도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숙섬을 관광했고 그날 저녁 여수 낭만포차도 찾았습니다. 여수시는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이 우려되는 접촉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주말 여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광양제철소로 교육을 받으러 왔던 광양 2번째 확진자는 본가인 화순과 광양을 오가는 동안 자동차를 이용해 관내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들 새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지역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관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입구에 다 모여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내려오지, 대구에서 내려오지. 각 지역에서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보건당국은 지역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진 신고로 역학조사에 동참하고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 5번째 확진자의 4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인 30대 외국인 남성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들이 지난 주말 여수와 광양을 방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여수 흥국사와 학동 소재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광양에서도 서초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광양읍과 중마동 일대 카페와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공개된 동선과 겹치는 주민들의 경우 보건소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잇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초가 되고 있어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49번째 확진자는 경기 포천에서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했습니다. 전남 47번째 확진자와 48번째 확진자는 전북 익산에서 가족을 만난 뒤 감염됐습니다. 영광의 60대 여성은 대구에서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한 뒤 전남의 4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전남의 확진자 7명은 서울과 제주, 대구, 전북 등 타 지역을 방문했고 4명은 가족을 만난 뒤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으로 코로나19가 조용하게 퍼지는 것을 지극히 일상적인 가족과의 만남이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것도 이제 가급적 자제하도록.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격리되기 전까지의 일상도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외부 모임 등 활발한 외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익숙한 일상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무증상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타 지역으로 가는 평범했던 일상을 당분간 포기하지 않으면 당연시 여겨지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랫동안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경찰관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목사와 신도, 일반인 등 108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인원 가운데 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읍면동이 빠르면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시설 복구가 우선이어서 수해 주민들의 복구 작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양시 다안면 일원. 인근 진월면과 함께 공공시설 피해액만 60여 군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피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면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수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시설 복구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나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 선지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규모를 따져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점 역시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며 관계기관의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권역에 피해본 지역의 시군 의회가 지금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대응 지침에 따라 방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환경부의 원인 조사 역시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조처가 적절했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가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피해 현장의 막막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 황전면 수해 현장에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순천 황전면 일대를 구례, 광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례군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순천 황전면 비촌과 용림마을 일대는 섬진강 범람으로 농지와 축사, 주택 등이 침수돼 약 2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패턴이 일상 속 여가 활동을 즐기는 생활 밀착형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체류형 관광의 한 형태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의 한 농가. 김혜경 씨 부부는 이틀 전부터 이곳 농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당 15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데 숙박은 물론 아침, 저녁도 제공됩니다.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일상에 벗어난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역민과의 공감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가는 체류형 관광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일주일 생활해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국비 지원으로 체험객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정자컵 만들기와 음반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체 학생들 위주로 진행됐던 체험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정도도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계속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00여 명이 참여했고 올 연말까지 벌써 700명이 예약을 마칠 만큼 인기입니다. 지역 곳곳을 알 수 있는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지자체로 봐서는 있는 시간 동안 또 여러 곳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화 특화마을을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에 설화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하고 도깨비, 도자기 등을 테마로 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고흥읍 호동마을과 두원면 운곡마을을 설화 특화마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은 설화 특화마을에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 벽화거리, 마을 홍보관, 공원 등이 조성되면 설화의 메카 고흥이라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 유자와 김이 내년 초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판매 대행업체와 상품 컨설팅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김 등 5개 가공식품을 입점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내년까지 아마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100만 상당의 지역 농수산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